기계. 자, 이어서 이제 이 앙구시오를 이제 전 시간에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나 앙구시오가 만들어지면 렉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충분히 호흡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호흡이 발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랫입술을 살짝만 긴장도를 주면은 리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이 홀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좁혀지면서 리드가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발현이 되겠죠. 근데 그냥 발현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렉을 가지고 꽂았을 때 이 깊이가 따라 음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냐면은 튜너를 같은 경우는 이것도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을 렉으로 마우스피스를 꽂았을 때 이것도 튜닝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꽂아가지고 불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개개인 어플이 다 있죠. 어플이 있거나 튜너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튜닝을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튜닝은 기본적으로 A음으로 피아노의 A음, 라음으로 가지고 튜닝을 합니다. 피아노 라음을 A음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440Hz라고 그래요. 주파 진동수가 440Hz로 A음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기는 특히 전자악기 같은 경우는 전자악기에서 나오는 우리 헤드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음악들은 440에 튜닝이 되어서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튜닝을 할 때, 전체적인 튜닝을 할 때 피아노나 오보에나 클라리넷이나 트럼펫이나 뭐 이런 악기들이 다 A음을 기준으로 튜닝을 해요. 튜닝을 하는데 이게 C조의 A음이죠. C키의 A음이에요. C키의 C 도레미파솔라시도의 피아노의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라 음을 가지고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음을 튜닝을 하는데 색소폰 같은 경우는 조가 다르잖아요. 엘토는 E 플랫 조고 테너는 B 플랫 조고 E 플랫 조라는 거는 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가 피아노의 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E 플랫이라는 거는 미 플랫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E 플랫 키 같으면은 뭐냐 피아노 미라는 얘기, 미 플랫이라는 얘기죠. 엘토 색소폰 같은 경우는 미 플랫이고요. 테너 같은 경우는 B 플랫이에요. B 플랫이라는 거는 C 플랫이라는 얘기죠.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도라고는 다 같이 도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음은 피아노의 기준으로 했을 때 테너는 C 플랫이 나오는 거고 엘토는 미 플랫이 나오는 거예요. 피아노 음에. 그래서 A음이 달라져요. 피아노의 A음을 기준으로 하려면은 엘토 같은 경우는 파샵이 불러야 돼요. 파샵을 불러야 되고 테너 파샵을 해야 되고 테너 같은 경우는 C 이거는 B, C를 불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A음으로 했을 때. 근데 보통 동호회 가면은 솔로 튜닝을 하잖아요. 솔이 뭐냐면 피아노의 기준을 해서 솔이 뭐냐면은 라샵 C 플랫이에요. A샵 C 플랫 뭐냐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드렸는데 윈드 오케스트라 이렇게 금관으로 이루어지는 금관악기 전체적인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윈드 오케스트라 금관으로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에는 B플랫군의 악기들이 많아요. B플랫 조의 악기들이 많아서 이 B플랫 도로 튜닝을 해요. B플랫 도가 뭐냐면 라샵이거든요. C플랫 라샵. 그러면 뭐냐면 엘토는 그 음이 솔이에요. 그 음이 솔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동호회에서는 솔로 튜닝을 할 거예요.
솔로 튜닝을 할 거예요. 솔로 튜닝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솔로 튜닝한다, F샵 파샵으로 튜닝한다. 그래가지고 뭐 전체적인 음력이 확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열이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으로 튜닝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하나 기준은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튜닝을 할 때는 테너는 C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엘토는 파샵을 불러서 A음으로 라로 피아노에 라로 튜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어플이나 튜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영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뭐 한글로도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파샵으로 하락해서 튜닝을 했는데 뭐가 라가 나온다, 뭐 A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파샵이 엘트 색소폰의 파샵이 아니에요. 파샵이 아니고 라 맞아요. A음이고 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플을 보셨을 때 보통 이제 요즘에 방금 어플이 이제 색소폰 전용 어플도 있더라고요. 튜너 어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테너로 튜닝을 할 것인지 엘토로 튜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 이제 뭐 그거를 뭐 튜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크로매틱 스케일로 이렇게 튜닝을 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튜닝을 했을 때 엘토는 파샵 가지고 하면은 A가 라로 표시가 되고요. 솔로 하면은 A 샵이나 B 플랫으로 이렇게 나와요. C 플랫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상하네 하지 마시고요.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플 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절대적으로 이게 자주 튜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롱톤 연습을 할 때 튜닝기 켜놓고 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L2 기준을 했을 때 이 4개의 마우스피스를 꽂아가지고 얘도 튜닝을 해야 되는 깊이를 꽂느냐에 따라 마우스피스를 꽂으면 음이 높아져요.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깊이를 빼면 음이 낮아져요. 제가 말씀을 드린 한 1.5, 2cm 정도가 반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꽂아가지고 연습하지 마시고요. 어플 켜보세요. 그리고 켜보면 뭐냐면은 튜너 해놓으면 크로매틱으로 이렇게 튜너가 되어 있으면은 요걸로 이렇게 불어보면은 한글로는 솔샵이 나올 거고요. 영문으로는 G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꽂아가지고 하면 어플 있으면 보세요. G샵, 솔샵 나오잖아요. 자, 안 나와요? 솔 플랫 A 플랫 나오잖아요. A 플랫이 G샵이에요. 자, 또 헷갈리는데 이명 동음이에요. 자, G샵이나 A 플랫이나 똑같은 음이죠. A 플랫이 나올 수도 있어요. G샵으로 나올 수도 A 플랫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은 악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넥만 꽂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넥만 꽂아가지고 연습을 할 때 튜너 갖다 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소리를 내면은 빵 하고 일정하게 음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호흡과 앙부시어가 잘 만들어져야지 정확한 음정이 유지가 되겠죠. 그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꽂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G샵이 나와야 돼요.
근데 G가 나오거나 A가 나오거나 그러면 A 나오면은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G가 나오면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G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깊이대로 낮으면은 꽂아야 될 것이고요. 깊이를 꽂아야 될 것이고 마우스피스를 꽂아야 될 것이고요. 낮으면은 높으면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깊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게 이런 연습을 앙부시오와 함께 소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습을 해놓고 부는 거하고 그냥 악기 잡고 부는 거하고는 소리적인 태생이 다르다. 네, 태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안정적인 소리와 함께 정확한 음정을 구사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고 호흡이 변하면은 소리가 변합니다. 음의 높이가 변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걸로 켜놓고 무시하고 이 소리가 잘 유지가 되는 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습을 하시는 거하고 안 하시는 거하고는 악기를 잡아서 소리를 낼 때 소리 태생이 달라집니다. 태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튜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튜닝을 대충 해놓고 대충 부르면 대충 소리 나요. 대충 소리 나요. 대충 음정이 맞아요. 대충. 이건 정밀하게 맞춘다고 해도 계속 변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불면은 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일정 반주기로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잖아요. 반주기에는 440으로 튜닝이 되어져 있어요. 반주기 음들은 튜닝이 되어져 있는데 내 소리가 튜닝이 안 돼 있으면은 반주기 소리하고 내 소리하고 그냥 끓는 소리가 나겠죠. 깨끗한 아주 깨끗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거 모르시고 그냥 부르시면은 좋을 게 없겠죠. 기가 깨끗하게 하려면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튜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롱톤을 해서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이게 결국에는 빨리 가시는 길이에요. 이게 늦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티칭을 하고 개인 레슨을 하면은 나중에 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시간 끌기 하네 저거 또 돈을 또 저거 얼마나 또 끌어가지고 얼마나 또 뺏겨 먹으려고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떼는 발걸음이 늦을 수가 있어요. 쟁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탄력을 받으면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였을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훨씬 더 격차가 심해져요. 대충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노래 부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보세요. 그 격차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쟁걸음이지만 토끼와 거북이 같은 우와 같은 얘기겠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시라는 얘기고요. 튜닝은 기본적이에요. 튜닝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놀랐어요. 몇 년, 10년 했다는데 튜닝 그걸 왜 해요? 그 깊이가 이렇게 꽂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얘기예요. 음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정 관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음정 관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튜너 보고 어플 같은 거 다운 받으시거나 이런 메트로놈이나 튜너 같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소리를 내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쉬운 곡이라도
그냥 대충 부른 거하고요. 좋은 소리로 부른 거하고는 듣는 사람이 벌써 표가 나요. 아무리 그냥 동료 같은 거 학교 종이로 불더라도 표가 나요. 네. 와, 그래도 소리 악기 잘 부네라고 하는데 아무리 현란한 연주를 하더라도 소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건 누가 봐도 뭐 그러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튜너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네 개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불면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불면은 음이 A음이 나올 거예요. 파샵을 불면은 알토에 파샵을 불면은 이제 튜너에 이제 렉만 꽂았을 때는 G샵이 나왔을 거고요. 여기 이제 파샵을 이래 가지고 하면 이제 파샵을 하면은 A음이 A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렉을 꽂았을 때의 어떤 그 부분하고 하고 약간 바늘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A음이 나옵니다. 파샵을 불 때 이렇게 A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기를 잡아서 해서 이렇게 튜닝기를 갖다 두고 롱톤 연습을 많이 하세요. 초심 되시는 분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더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소리에 집중하세요. 앙부시어, 복시고 앙부시어, 텅이 자세에 집중하세요. 네, 기본적인 소양을 음악적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은 노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노래 안 해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 노래 안 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해요. 소리에 집중을 하세요. 좋은 소리를 내시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소양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악보를 정확하게 눈으로 개명창을 하든 구음으로 하든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메트로놈 박자기에 맞춰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해결돼요. 처음부터 너무 부는 데 집중을 하면요. 입이 지치고 몸이 지쳐요. 네, 입이 지치고 몸이 지치면은 입이 지치고 몸이 지치면은 나중에 안 좋은 습관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좀 며칠 부시니까 입이 아프지 않아요? 안 아파요. 네, 주법을 그냥 입술을 풀어서 팬립을 하셨나요? 네. 입술도 그렇게 펴시고. 네, 안 아플 수가 없는데 생살인데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아프면은 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안 아플 수는 없고요. 숨이 차서. 지금 부실 때 이렇게 지금 호흡을 자꾸 끊어서 부시더라고요. 네, 그걸 호흡을 끊어서 부시지 않게끔 롱톤으로 롱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리를 내서 롱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소양이 계시기 때문에 노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 내시려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앙부시어 음정 관계를 잘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네. 내역으로 좀 투명을 하면 됩니까? 꼽아서는 안 하고 내역으로. 아니. 그게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악기에 꽂아서 튜닝을 해야 되죠. 테너 투닝도 설명해 주세요. 테너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테너 아까 투닝에 시를 하려 했지. 네네네. 그 테너 불러보세요. 튜너로 어떤 놈이 나오죠 지금? 다시 한번 하는데. 다시 한번 나와요? 네. 네, 다시 한번 부르볼까요? 테너의 파샵이 지금 테너로 해놓으셨죠? 예, 이건 테너. 테너로 해놓으시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테너로 시로 최종적인 거는 악기에 꽂아가지고 다시 튜닝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처음에 악기를 접했을 때
초심에서 일단 복식호흡이 어느 정도 되고 앙부시어 만들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물었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롱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텐을 아까 C로 하시는 괜찮아요. 네네네. A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10으로 해놔서 C 그대로 나올 거예요. 네, C가 바로 예, 그거는 10으로 해놨잖아요. 예. 예, 테너가 아니고 피아노 키로 했을 때. C 나오면 도로 튜닝 하셔도 돼요. 그럼 C 노래 네, C에 튜닝 하시면 돼요. 네, 테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피아노 키로 하면은 라로 나옵니다. 네. 그 얘기이고요. 그건 제가 맞춰놨거든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제가 배라고 맞춰놨거든요. 그대로 쓰시면. 자, 그렇게 해서 소리 내는 연습하고 앙부시어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위에 초심 되시는 분들한테 잘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구력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고요. 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이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정적으로 바람 소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앙부시어가 만들어지면 소리를 내서 튜닝을 해서 그 소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바늘이 막 춤추듯이 음이 낮았다 높았다 이렇게 되지 않고 빵 하고 일정하게 이게 바늘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롱톤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궁금하신 부분 없어요? 다른 이 질문이 아니고 다른 내용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저 테너도 C로 해가지고 맞으면 네. 바늘 정확하게 맞아졌다. 네네. 그러면 다른 데 도를 해도 네, 오픈 그대로 조정.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바늘이 이렇게 맞았으면 다른 음을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은 편차는 있어도 그 음의 그 바늘이 그 정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맞으면. 네네, 그렇죠. 바늘은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바늘이 휙 넘어가고 휙 내려가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따로 궁금하신 부분 또 말씀을 아까 뭐 스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스케일에 대해서 일단 물어봤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그 도레미파솔라시 뭐 도까지 여기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7음이잖아요. 5음이 그렇죠? 네,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7개잖아요. 이렇게 스케일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 이 도가 C 키예요. 보통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C 메이저 스케일.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거기 사이에 반음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여기에 반음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반음이 5개죠. 그렇죠? 도샵. 네. 도샵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레샵. 미파는 반음인데. 네. 미노고. 네, 레샵이고요. 아삽이시. 네. 그다음 파샵이고요. 미파의 사사. 네, 솔샵이고요. 라샵이고요. 네, 이렇게 5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개 음이죠. 12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이제
계단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계단이 12개의 계단이 있다는 얘기죠. 반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이 12개의 계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음 관계에서 이렇게 반음씩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이 반대로 됐는데 이렇게 이제 12개의 계단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12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키는 C키라서 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 다음에 C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샵. 그렇죠? 도샵하고 레플렛하고 같은 동조잖아요. 같은 동음이죠. 도에서 샵이나 레에서 플랫이나 이걸 이명동음이라잖아요. 이명동음이죠. 그래서 도샵에서 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샵이 붙거나 플랫이 붙거나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C샵이 되다 보니까 샵이 7개 돼요. 그리고 플랫이 5개가 붙어요. 그래서 보통 7개짜리를 쓰지 않고 D 플랫 메이저라고 그래요. 플랫 5개짜리. 그래서 얘는 플랫 도샵 C샵 메이저 이런 게 아니고 D 플랫 메이저라고 보통 플랫 5개짜리로 이렇게 써요. 네, 플랫 5개. 그 다음에 내에서 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전에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 개념이 그렇다고 그랬죠. 온 반, 온 반.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 관계가 되는 게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다음에 설명을 하고 들으시긴 들으셨죠. 들으시긴 들으셨죠. 그래서 내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또 온 반으로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을 관계를 이렇게 만들면은 D는 샵이 2개 붙어요. 샵이 2개 붙어요. 그렇게 해서 또 샵이 되면 또 레샵 미 플랫도 있잖아요. 레샵 메이저를 쓰지 않아요. E 플랫 메이저를 해가지고 플랫 3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각기 반음마다 12음이니까 12개의 스케일이 존재를 해요. 12개의 스케일이. 그래서 그걸 들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도샵에서 도레미파솔 도샵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 레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레에서 그 다음에 레샵에서 E 플랫 그 다음에 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음이 반음씩 올라오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1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샵이 2개가 붙을 수도 있고 샵이 1개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레는 D 메이저 레에서 도레하는 샵 2개, 솔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샵 1개, 라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샵 3개, 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샵 4개, C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샵 5개 정해져 있어요. 플랫 1개는 파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플랫이 1개 붙어요. C 플랫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면 플랫이 2개 붙어요. 미 플랫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플랫이 3개 붙어요. 라 플랫에서 하면 플랫이 4개 붙어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 플랫에서 하면 플랫이 5개 붙어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사이클론 패스라고 해가지고 5도권이라고 그래요. 모든 음은 5도권으로 스케일이 진행이 되는데 자 샵은 올림이죠.
플랫은 내림이에요.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또 듣다 보면 또 이게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샵은 올림이고 플랫은 내림이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5도를 올리면은 뭐예요? 도에서 5를 올리면 도레미파 솔. 솔이죠. 솔은 G 메이저죠. 샵 한 개 붙어요. 솔에서 또 5도를 올려보세요. 솔라시도 레. 네 개죠? 네면 샵이 두 개 붙어요. 네에서 또 5도를 올려보죠. 레미파솔라 라 A 샵 세 개 붙어요. 그래서 라에서 또 5도를 올리면 미 네 개 붙어요. 미에서 또 5도를 올리면 시 다섯 개 붙어요. 이게 이렇게 5도권으로 올라가요. 자, 플랫 내림이죠. 도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도시라솔 파 파죠. 파는 F키 플랫 한 개 붙어요. 또 파에서 또 5도는 파미레도 시 플랫 두 개 붙어요. C에서 또 5도 내리 미 플랫 3개. 미에서 또 5도 오르면 A 플랫 4개. 이게 5도권으로 이루어져요. 샵이 플랫이 만들어지는 이게 5도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샵이란 개념과 플랫이란 개념이 그냥 반음 올리고 내리고의 개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5도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5도라는 개념이 화성적으로도 중요하고 하음적으로도 중요하고 스케일적으로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 만드는 구조가 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플랫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5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샵은 도에서 올리면 5도로 올리면 한 개 붙고 두 개 붙고 플랫은 내리면 5도 내리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샵이 붙는 순서가 파도 솔레 라미시 돼 있죠. 플랫은 시미라레 솔도 파. 네, 이게 5도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도권으로. 네, 이게 그냥 음악은 수학이에요. 네, 수학입니다. 공식입니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잘 이걸 이해를 하시면 음악이 굉장히 편해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한글로 해가지고 그 네임표, 올림표 그리고 그 ABC들하고 따라봐서 네네네. 그런데 그거 우리 교육이 굉장히 좀 자체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인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용적인 그대로 음악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다라마바 사가나다 이거 안 써요. 어디다가 쓸데 없어요. C, D, F, J, B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다라마바 사가나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계속 들으시고 스케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케일이 익숙해졌을 때 애드립이 가능해요. 스케일이 온전히 몸에 배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 플레이가 리듬을 통해서 박자를 통해서 음악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과 코드를 아셔야 돼요. 이거 뭐 복잡하게 도레미파솔 이거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기 힘든데 이거 뭐 크로매틱이라고 샀고 뭐 코드로 샀고 스케일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차근차근히 깨면은 복잡할 거 없어요. 이해를 하기 쉬워지는데 차근차근히 안 깨니까는 뭐 어느 정도 가서 다시 깨려니까 깨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맞추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타래를 잘 깨야 됩니다. 한 땀 한 땀 차근차근히 깨시면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뭐 이거 언제 그만둘 줄 모르는데 내가 이거 조급해서 아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게 100세 시대, 지금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장 1, 2년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시고 하세요. 그래야 건강에 이롭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가셔서 연습을 하셔야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더 건강을 더 챙기고 내가 운동도 하고 악기도 잡고 건강을 더 챙기는데 내가 뭐 얼마 하겠나 하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 충분히 앞으로도 10년, 20년 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깨세요. 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앞에 사업을 지금 배운 거지야. 네. 그 사업 그 위에 그 사업이 있는데 네. 노래 한참 하다가 보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네. 중간에 네네네. 뭐술 쪽에서 사업이 하나 붙어가 있다. 네네네. 그런 거는 소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솔샵을 불러줘야 되겠죠. 방울이 반응이. 네? 그 솔에 샵이 붙었으면 솔샵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술사를. 예, 솔샵을 불러야죠. 그래서 크로매틱 스케일을 반음계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반음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솔샵이 안 돼 있어도 중간에 이제 솔샵이 나오면은 그때 어쩌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솔샵을 불러야 되겠죠. 그때 중간에 솔샵을 불러야지 그 음에는. 그 음만 이제 솔샵을 불러줘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가 여기에 파샵이 붙었다 있다고 파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예, 샵이 안 나오는 거 많아요. 파샵이 안 나오면 뭐하러 이렇게 파샵 붙여놨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 그거하고는 붙는 걸 예비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는 거 아니라고요. 음력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음력 때문에 안 붙을 수 있어요. 중간에 파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에서 한 키 올리고 반 키 올리고 반 키 내리고 하는 그게 다 내 목소리 높낮이 때문에 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음만 붙이는 거. 네네, 그렇죠. 그 붙어 있는 그 음만 해주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